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추방 유예 정책 가운데 불법 체류 부모에 대한 구제인 다파를 공식 폐기하는 대신 드리머들에 대한 다카는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쿠바 개방 정책을 취소하고 금융거래와 개별 여행 등 일부 제한을 복원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한인 대형 의류업체인 코너스톤 어페럴이 어제 연방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습니다. 한인 의류업체를 중심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미 최대 유기농 식품업체인 홀푸드마켓을 137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AP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금요일 RK9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추방 유예 정책 가운데 불법 체류자, 학부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다파를 공식 폐기하는 대신에 드리머들에 대한 다카는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출범 이후 석 달간 신규와 연장을 신청한 다카 드리머들을 10만 명이나 승인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행해온 추방 유예 정책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국토안보부 지침으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시절 확대 시행하려 했다가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려있는 불법 체류 부모 등 500만 명 구제 조치인 다파 정책은 공식 폐기한 반면에 시행 5년을 맞은 드리머 추방 유예 정책인 다카는 유지했습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시행 지침을 발표하고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려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다파 정책을 공식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다파 정책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불법 체류 부모 등 500만 명에게도 드리머들과 같은 추방 유예와 워크퍼밋 혜택을 주려는 구제 조치였으나 26개 주의 소송에 걸려 발효 시행되지 못했으며 연방 대법원에서도 4대4 동수로 최종 무산된 상태였는데 이번에 공식 폐기된 겁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에 비해 지난 2012년 6월 15일부터 5년간 시행되온 불법 체류 청소년 다카 추방 유예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추방 유예를 그대로 유지시킴으로써 올 들어 1월부터 3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이미 드리머 12만 5천 명이 다카 추방 유예를 계속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신규는 17,300여 명이고 연장 승인은 10만 7,500명에 달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발표한 다카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 말까지 석 달 동안 다카 드리머 17,275명이 새로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승인받았고 10만 7,524명은 연장을 승인받아 모두 12만 5천 명이 다카 혜택을 받았습니다. 특히 1월 20일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70일 동안 전체 12만 5천 명의 78%인 9만 7,500명을 승인해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승인받은 9만 7,500명 중에서 신규 신청자들은 13,500명이어서 하루 평균 192명씩이고 연장 승인까지 포함하면 1,392명씩 승인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쿠바 개방 정책을 취소하고 금융거래와 개별 여행 등 일부 제한을 복원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국교 정상화와 대사관 상호 개설, 항공편과 크루즈편 운항 등 핵심은 그대로 유지시켜서 획기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김태국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 지우기의 하나로 쿠바 개방 정책의 취소를 선언했으나 일부 제한 조치만 취했을 뿐 수교와 대사관, 항공편 등 핵심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쿠바계들이 많이 살고 있는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나는 지난 행정부 시절의 일방적인 쿠바와의 협상을 취소한다면서 쿠바 국민과 미국을 위해 더 나은 협상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쿠바 정책을 통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쿠바와 체결한 협상을 취소하고 금융 거래 및 개별 여행 제한 등 일부 조치를 복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자금이 쿠바 군부에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군부 또는 정보당국과 연계된 쿠바 기업과
미국인 사이의 금융 거래와 교육을 금지하고 미국인들의 쿠바 개별 여행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쿠바 여행을 원하는 미국인들은 미국 기업이 조직하는 단체 여행의 일원으로만 쿠바를 방문할 수 있게 제한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쿠바 카스트로 정권이 인권을 개선할 때까지 유엔의 엠바고 봉쇄 정책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반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더 나은 협상과 관련해 쿠바 카스트로 정권에게 정치범 석방,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언론과 집회의 자유 존중 등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뤄낸 국교 정상화 업적을 180도 뒤집지는 않고 핵심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간 외교관계와 대사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공편과 크루즈편도 지속 운항토록 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5년 7월 1일 54년 만에 쿠바와의 국교를 정상화하고 양국 수도의 대사관 상호 개설, 여행 및 금융거래 부분 자유화, 우편 서비스 재개, 쿠바 직항편 운항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왔으며 지난해 3월에는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88년 만에 쿠바를 직접 방문한 바 있습니다. RKTV 뉴스 김태국입니다. 20년 가까이 LA 다운타운 한인 의류업체와 함께 성장해온 코너스톤 어페럴 한인 대형 의류업체가 어제 연방파산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 즉 챕터 11을 접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인 의류업체를 중심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 젊은층 여성 의료 소매업체로 상호명 파파야로 알려진 한인 대형 의류업체 코너스톤 어페럴. 지난 1999년 2월 주식회사로 등록해 20년 가까이 LA 다운타운 한인 의류업체와 함께 성장해온 코너스톤 어페럴의 파산보호 신청 소식은 한인 의류업계에 심리적, 정신적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르트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에 극한을 해야 돼요, 지금은. 왜냐면 예상하기는 뭐 150업체다, 200업체다 얘기할 수 있지만 코르트에서 릴리스하는 그 자료는 톱 상위 20회사에 대해서 극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토탈이 한 1,500만 불 저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너스톤 어페럴의 스티브 김 고문 변호사는 저희 RK9 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코너스톤 어페럴의 챕터 11 신청과 관련해 공식적인 보도 자료가 배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파산보호 신청은 인터넷 매출의 급성장과 함께 급변하는 소비 성향과 패턴, 대형 쇼핑몰 중심의 소비 문화의 사양길, 그리고 현 시세에 맞지 않는 높은 임대료 등 회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외부 상황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0년 가까이 함께해온 한인 의류업체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인의류협회는 오늘 오후 이번 사태와 관련해 회원사 피해 업체들과 변호사 간 미팅을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고 협회 차원에서 장기적인 대응 플랜도 마련 중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를 중심으로 협회는 그래도 공신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마켓플레이스를 만들면은 우리가 프로모션하기도 쉽죠. 마케팅하기도 쉽죠. 그럼 거기 들어오면은 여기 있는 모든 회원사들의 물건을 볼 수 있다면 쉽다. 예, 이게 저희들이 지금 지지난 이사회에서 그게 통과가 돼가지고 그걸 좀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영기 회장은 코너스톤 어페럴이 한인 의류업체들과 오랫동안 함께 성장해온 만큼 구조조정과 회생 절차를 통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한편 코너스톤 어페럴 측은 빠르면 올해 12월,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한인 대형 의류업체인 파파야의 파산 신청으로 LA 한인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바시장이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인 의류업계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90%에 육박했습니다. 성인 남녀 1,02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6월 정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평가한 국민이 89.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소통, 국민 공감 노력이 1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화 11%, 인사 11%, 서민을 위한 노력 복지 확대 7%, 공약 실천 7%, 개혁 적폐 청산 6%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독재가 우려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정용기 원내 수석 대변인은 원내 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90%에 육박한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정상인 사회냐고 물었습니다. 또 정치인에 대해 90%의 지지도가 나온다는 것은 그 자체로 벌써 건강하지 못한 사회의 반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철우 정보위원장도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과 민간단체 합동으로 독주 체제다. 문민 독주가 계속되면 문민 독재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미국 최대 유기농 식품 업체인 홀푸드 마켓을 인수한다고 AP통신 등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인수가는 주당 $42로 지난 15일 홀푸드 마켓 종가보다 27% 높은 수준입니다. 전체 인수 합병 금액은 $137억 달러입니다. 홀푸드 마켓은 현재의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독립사업부로 운영됩니다. 기존 경영진도 유임됩니다. 이번 M&A는 아마존이 식료품 부문 등으로 오프라인 소매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미국에서만 3천만 명 회원을 거느린 아마존이 식품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서 시장 판도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아마존 고는 일종의 계산대 없는 식료품점으로 고객들이 선반 위에서 상품을 고를 때마다 센서와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 자동적으로 가격이 계산돼 청구됩니다. 미 의회 친선 야구 대회가 총격 사건에도 어제 초당적인 협력의 분위기를 띄우며 치러졌습니다.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애국가를 부르는 등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지만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전통적으로 치러지는 민주공화 의원들의 야구 경기를 강행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 총무는 오늘 밤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할 것이며 우리 모두는 팀 스컬리스라며 화합의 분위기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응원하는 관중석은 민주당과 공화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갈려 서로의 팀을 응원했고 경기장 내 스크린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미 의회 야구 경기 연습 도중 발생한 총격 사건의 긴박했던 순간을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비디오는 강아지와 함께 주변을 산책하던 주민이 셀폰으로 촬영한 것인데 비디오에는 여러 발의 총성이 이어지고 있고 이 주민은 엎드린 채 촬영했습니다. 당시 총상을 입은 공화당 스컬리스 의원과 로비스트 맷 미카는 현재 중태입니다. 나머지 부상자들은 모두 퇴원했다고 병원 측은 밝혔습니다. 여름이 되었지만 요세미티에는 지금 도로에 쌓인 눈을 치우기 위한 제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 당국은 요세미티를 가로지르는 하이웨이 120에 여전히 눈이 쌓여 제설차와 트랙터 등 중장비를 동원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원 당국은 유럽 등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올 시즌을 대비해 모든 도로를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교통국은 적설량이 예년보다 많고 도로가 여전히 미끄러워 이 지역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눈사태와 산사태 등에도 주의를 기울 것을 아울러 당부했습니다.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칠레 외교관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랬습니다. 한국 광주지법 형사합의 11부는 한국 시간 16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1살 박모 전 칠레 주재 참사관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박 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인정한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또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박 씨가 공무원으로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이번에도 업무 수행 중 현지인에 대한 잘못된 관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물리적 완력 행사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립니다.
칠레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며 공공 외교를 담당한 박 전 참사관은 지난해 9월 12살 된 현지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강제로 껴안고 휴대전화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LA 일대 야생동물 코요테들이 잇따라 출몰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LA 레크레이션 공원국은 그리피스 파크 피크닉 장소를 어슬렁거리는 코요테들이 늘고 있다면서 먹이를 주지 말라는 경고 사인판을 내걸었습니다. 이를 어길 시 $1,000 벌금이나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파크레인저 알버트 토레스 캡틴은 코요테들이 결국 사냥 감각을 잃고 인간에게 두려움을 갖게 돼 주민과 애완동물을 공격하기도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코요테와 마주칠 경우 팔을 크게 휘젓고 발을 구르거나 소리를 질러 내쫓아야 합니다. 잠시 후에는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 내일 모레가 Father's Day입니다. 네, Father's Day,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이 자리 김혜정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오늘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네. 이거 한번 봐주세요. 제가 그 검색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네. 아버지라는 단어를 치고 검색을 했더니 네. 연관 검색어가 뭐가 나왔나 한번 보세요. 아버지 폭행, 아버지 노래, 싸이, 이휘재 아버지 무슨 병. 네. 네. 저는 뭐 아버지 선물 사는 곳 뭐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더니 예. 물론 한국하고 미국이 뭐 틀리긴 합니다만은 네. 무슨 폭행 이런 얘기 나오고 좋은 게 별로 안 나와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좀 안타깝네요. 네, 뭐 좀 그냥 즐기시는 게 어떠실까요? 내일 모레 네. 예, 재밌게 지내야죠. 네. 김혜정 기자는 내일 모레 파더스 데이 무슨 특별한 저는 뭐 아버지가 한국에 계셔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문자 메시지로 이제 네. 안부 인사 전할 계획입니다. 네, 네, 예, 네. 뭐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계획보다는 이제 받고 싶은 선물이 네, 있는데 뭐 있으세요? 딱히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김혜정 기자 지금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예. 그 문자 메시지 괜찮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단 짧은 거 말고 긴 거. 나름 약간 구구절절한 그런 메시지였으면 더욱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파더스 데이 간단하게 언제부터 생긴 거죠? 네, 이 Father's Day는 1972년 이 닉슨 대통령이 처음으로 연방 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Father's Day 유래를 좀 보면은 20세기 초로 좀 올라가는데요. 이 1907년 이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한 탄광에서 이 360명이 넘는 광부들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장례식에서 이들을 기리기 위해서 Father's Day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는데요. Mother's Day는 그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1908년에도 부터. 마더스데이는 있었고 파더스 데이는 몇 년이요? 1972년에 거의 뭐 60년도 지나서 만들어졌네요. 예. 너무 늦게 한참 뒤에. 네. 거의 그냥 해준 거네요. 네. 그런 거죠. 좋습니다. 여하튼 이번 일요일 파더스 데이에 미국에서는 얼마나 소비가 이루어질까요? 네, 소비는 역대 최고치가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전국 소매협회에 따르면 올해 이 설문조사에서 77%,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이 Father's Day를 기념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1인당 평균 소비액은 $135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나가는 Father's Day의 소비는 $15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1인당 평균은 $126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총 143억 달러 정도가 나가서 좀 소폭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 네. 그리고 이 조사가 한 지금 실시한 지 한 10년 정도가 됐는데요. 10년 사이에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나마. 근데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사실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더 챙긴다 이런 통계인데요. 이 올해 마더스데이에 어머니한테 쓰는 소비는 1인당 $172. 그래서 아버지한테 지출하는 것보다 한 $50 정도는 더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익히 매년 그렇기 때문에요. 네. 자, 그런데 아버지 선물을 사기 위해서 좀 팁을 갖기 위해
뭐 어떤 선물의 종류라든가 이런 게 통계가 있을까요? 네, 이 Father's Day에 뭐 가장 선호하는 선물은 가족끼리 외식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많은 부분 한 50%를 차지했고요. 근데 그렇게 나가서 결국 나중에 계산 아버지가 해요. 네, 그냥 가족이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에 네. 의미를 두고.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옷, 그리고 기프트 카드, 그리고 책, 그 다음이 전자기기 이런 순이었고요. 네. 제가 여기서 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직 뭐 선물을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한인 사회에서 굉장히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이 한인 중년층 남성들이요, 네. 요즘에 미용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그루밍족인데요. 그루밍. 예. 강아지들 털 관리하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루밍은 여성들이 쓰는 뷰티랑 똑같이 이 남성들이 쓰는 미용 단어인데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그룸, 이 마부들이 이 말을 빗질해서 예쁘게 가꾼다 이런 데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한인 남성들도 외모가 경쟁력의 하나다 이런 걸 좀 인식을 하면서 한인 업계에서 헤어는 물론이고요. 또 피부 미용뿐만이 아니고요. 연구 화장까지 하는 업소에 예. 이 한인 남성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고요. 연령대도 20대 초반에서 70대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좀 아직까지 선물을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요즘 트렌드가 이런 거다 좀 염두에 두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스킨케어 이런데 기프트 그럼요. 카드. 예. 예, 그럴 수도 있군요. 네. 예. 좋습니다. 뭐 선물도 좋고 한데 파더스 데이 아버지들의 이 걱정을 함께 좀 공유해주는 이런 것도 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인 아버지들 고민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타운을 좀 돌아다 봤는데요. 이 70대 한인분을 만났는데 이 아버님은 좀 아직도 아들이나 뭐 딸이랑 좀 서먹서먹하다. 그래서 자녀랑 서먹하다 보니까 손자, 손녀들도 이 집을 찾아오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나서부터는 대화가 좀 단절된다. 그런 거에서 좀 섭섭함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아버지는 이 Father's Day에 가족끼리 모여서 이제 외식을 하러 나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자식이 내는 돈으로 밥을 먹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해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이걸 영상으로 좀 담아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같이 한번 네. 보시죠. 같이 보시죠. 아니 요즘엔요 자식들이 파더스데이고 뭐고 하면요 제 아버지 어머니 생일인데도 카드 하나 보내고 그걸로 땡쳐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세월이 갈수록 어떻게 된 건지 애들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자주 못 보는 우리 생활들이 다 바쁘니까 앞으로 이제 더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뭐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장 기쁜 게 뭐 그 자식이 웃는 거, 웃음을 보는 것, 또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희망을 보는 것, 뭐 이런 게 가장 좋은 선물이죠. 무슨 선물이 있겠어요? 네, 잘 봤습니다. 정말 생생한 아버지들의 목소리였어요. 네, 뭐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분들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아버지들의 부담 가운데 가장 큰 게 아무래도 그 생계 부양의 부담 이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돌아와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은행 크면 무조건 좋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CBB 은행은 오직 여러분의 만족만을 생각합니다. CBB Bank, member FDIC.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앞서 뭐 잠깐 예고를 드렸는데 아버지들의 부담 가운데 뭐 여러 부담이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가족을 좀 책임지는 이 생계 또 부양의 부담. 네. 이게 제일 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뭐 요즘에는 좀 나아진 것 같은데요. 퓨 리서치 센터 조사를 보니까요. 미국 내 아버지가 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통계가 1970년대는 아버지가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47%였는데요. 2015년이 되면서 그 수치가 19% 정도가 줄어서 28%였습니다. 대신에 맞벌이 부부는요. 1970년대 49%
50%였다면 2015년에 와서는 66%로 한 17%포인트가 또 높아졌습니다. 네, 뭐 좋은 거 안 좋은 거 그런 걸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네. 아버지 혼자만의 부담에서 조금 네. 나누어졌네요. 네, 그래서 아버지의 뭐 경제적 위치가 조금 변화됐다 이렇게 네.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젠더롤, 다시 말해서 이 성적인 역할도 조금 변화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요. 예, 아버지 주부들이 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설거지. 예, 네. 그래서 여자분들이 설거지 해주는 남자를 이렇게 좋아한다면서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18살 이하 자녀를 둔 이 아버지 가운데 자녀를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그런 아버지 주부가 몇 퍼센트 정도냐 이렇게 좀 따져봤더니 1989년에는 한 110만 명 정도가 됐다면요. 2012년에 와서는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2배 이상이 많이 늘은 늘었네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아버지들이 가사, 육아 이렇게 다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1965년에 일주일에 아버지들이 평균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은 42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가사에서 보내는 시간은 4시간, 10분의 육아에서 1. 보내는 시간은 2.5시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2011년에 와서 보면은 직장에서 아버지들이 보내는 시간은 37시간. 좀 줄었고요. 예, 그리고 가사에서 10시간, 육아에서 7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육아에 아버지들이 역할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예, 네. 그래서 아버지들이 아빠가 되고 있다. 뭐 이런 네.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예. 이 파더스데이를 맞아서 이제 아버지들의 어떤 부담감, 조금 아까 설거지 얘기까지 했는데 네. 긍정적으로 우리는 지금 다 바라보고 있어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지난 2015년 단편 소설을 바탕으로 한 코미디 영화 하나가 미국에서 개봉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존 휴즈 감독의 휴가, 이 베케이션이라는 영화인데요. 한 아버지가 관계가 소원해진 부인과 아이들에게 잘해보려고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아버지는 어떻게든 가족들에게 잘해보려고 여행을 시작했을 테지만 가족들은 지루해하면서 여행지에서 오히려 더 뒤죽박죽 일이 꼬여버리는 에피소드를 소재로 한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에는 아버지만이 아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선택했던 그 여행지는 자신의 어릴 적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그는 추억이 그리웠던 것이죠. 자, 이번 Father's Day 선물로 아버지의 추억 찾기 어떻습니까?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김혜정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녁부터 주말 내내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이 펼쳐집니다. 또 LA를 비롯한 남가주 전 지역이 주말 동안 무더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RK9 뉴스 모두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